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3시장이 있습니다. 또 코넥스와 동일하게 KOTC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인데 그 KOTC가 1년에 2개 업체씩을 지정해서 상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이쿤즈라서 여러분들이 와이쿤즈 주식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와이쿤즈에서는 전산이랑 충전, 출금을 담당합니다. 이 티머니의 포인트 알고리즘은 엄청나게 복잡한 거라 이 전산이 만만하면 안 되고 충전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금융감독, 금감위의 허락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요즘에 충전 사업자가 거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폰지 사기처럼 충전을 왕창 받아놓고 기업이 나가 떨어져 버리면 피해자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충전 사업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처럼 충전 사업자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놓으면 수요일날 출금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출금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포인트는 포인트를 모아서 이걸 분배하고 배당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합니다. 이런 회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포인트 사업을 합니다. 포인트 뭔지 아시죠?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매장이나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한테 재구매나 재방문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립해주는 적립금을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뭐냐?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기간이 있다는 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죠. 회원가입 안 하면 포인트 안 주죠. 네, 그래서 1년에 회원가입을 하기 싫어서 포인트 안 받는 거. 우리도 예를 들면 지방 같은 데 가서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됐어요 그러죠. 네, 특히 50대가 넘는 남자는 90%, 99%가 됐어요 그래요.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기간 때문에 소멸되는 포인트랑 안 받는 포인트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이 넘고 수조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져다가 우리 멤버들하고 분배할 수만 있다면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알고리즘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일단 없애야 돼요. 소멸을 못 시키겠죠. 두 번째는 회원가입 없이 포인트를 받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통합 포인트를 통합 포인트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받은 포인트는 편의점에서 쓰고 마트에서 받은 포인트는 마트에서 쓰는데 마트에서 받은 포인트를 기름 넣을 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이걸 우리가 개별 포인트라. 근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지게 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금방 커지겠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거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만드는 걸 통합 마일리지, 통합 포인트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자산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포인트의 가치. 포인트의 가치는 보통 우리나라 정부에서 10%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커피숍이나 빵집에 가서 10,000포인트를 받으면 빵을 10,000원어치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원가는 1,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10%만 부담하고 소비자는 100%를 가져가는 걸 포인트라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집 손님이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얘기죠. 이거를 빵집에서 받은 10,000포인트를 주유소에 가서 기르는 데 쓴다 그러면 10%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100%여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의 가치를 100%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1포인트는 얼마야? 1원. 현금하고 1대1로.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포인트 10%짜리를 100%로 만들어서 통합 마일리지로 만들고 회원가입 없이
유효기간도 없이 받아서 쓸 수만 있으면 출금도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돈으로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걸 우리가 포인트 알고리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포인트를 이제 모아야 자산화 되겠죠. 모으려면 가맹점, 가맹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 가맹점을 우리 사업자분들이 아는 모든 가게를 전부 가맹화 시키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본사에서 쿠팡이나 편의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주유소 등등등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 약 100만 개에서 130만 개 매장 정도가 됩니다. 100만 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우리나라에는 식당이 있죠. 식당들 중에 배달하는 업체가 80만 개 정도. 80만 개의 1000만 회원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대박을 쳤죠. 글로벌 대박. 그죠? 그때 10,000원짜리 주식이 얼마에 팔렸어요? 1,500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배달의 민족 주식이 10,000원짜리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1,500만 원. 그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10만 원만 더 넣었으면 얼마에? 1억 5천. 100만 원 더 넣었으면 15억이 됐겠지. 글로벌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야, 그때 100만 원만 넣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앉아 있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100만 개의 숫자가 이만큼 크다는 뜻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티머니온은 이런 데 가서 쓰시면 3에서 10%를 적립받습니다. 매출액.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10% 그러면 우리가 CU가 10%죠. CU 10%인데 10,000원 쓰면 1,000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매장에서 10%를 준다면 이달에 한 달 동안 3,000만 원 매출 이렇게 얼마 줘야 돼? 300만 원. 이걸 가게마다 우리가 다 걷는다고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모아지겠죠. 이렇게 모아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돈이죠. 돈을 모아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나눠 써야지. 맞죠? 이걸 우리가 분배 이렇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분배를 잘하면 욕을 안 먹고 분배를 잘못하면 멱살을 잡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행운. 오늘부터 티머니 사이트에 들어가면 추천권에 대한 대충 라인이 나와 있죠. 바뀌었죠, 많이? 네, 너무 진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러려니 좀 하세요. 네, 그러면 행운이라는 건 뭐냐? 운이 좋은 사람한테 포인트를 좀 많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쓰면 복권을 한 장씩 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10,000원 쓰면 복권 한 장을 받고, 쿠팡에서 20,000원 쓰면 복권을 2장 받고, 주유소에서 50,0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복권을 5장 받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전부 복권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매주 한 번씩 추첨을 해서 1등, 2등, 3등은 큰 금액을 당첨시키는데 일주일에 3명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죠? 3등 안에 들 수 있어요? 네. 자, 나는 복권에 10만 원 이상 당첨돼 본 기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 얼마 됐어요? 3등 됐어. 3등? 얼마? 160만. 와, 이건 안 사람이에요. 저희 여동생이 대전 세종에 세종이 사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한 2옥타브 올라가 있어. 흥분이 돼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백화점에서 응원권을 넣었는데 티코가 됐어요.
피코 자동차 옛날에 50% 정도 뛰어간다 그랬더만. 그렇지, 뛰었지. 그래도 하여튼 재생.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3등 안에 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4등부터는 10만 원씩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당첨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당첨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만 원을 쓰고 10만 원만 돼도 재밌죠. 그죠? 근데 나는 일주일에 만 원도 안 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만 원 안 써. 그 만 원 이상만 쓴다면 뭐야? 매주 복권을 받는다는 뜻이고 당첨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지. 이 재미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존재하는 모든 결제를 복권화해서 당첨 기회를 올려가지고 재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가도 더치페이도 많이 하고 그죠? 내 복권 사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사업인데 운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시간에 맡긴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내가 결제를 먼저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보다 늦게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이즈가 돼도 얼마? 24만 원부터 400만 원이 될 때까지. 그럼 결제를 먼저 해야지. 맞아요? 결제만 하고 뭐 한다고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얼마가? 24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쿠팡이나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들 가는 거는 일상이죠, 일상. 네. 일상. 이걸 위해서 뭐 매출을 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만 원도 쓰고 2만 원도 쓰고 3만 원도 써서 포인트가 1,000원, 2,000원 모아지겠죠. 그래서 6,000 포인트가 모아집니다. 5,900 포인트가 모아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000 포인트가 딱 되는 순간에 이게 싹 없어지면서 코드가 6개로 있습니다. 코드는 누구누구한테 생기냐? 포인트를 모은 나 코드 하나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나를 회원가입 시켜주신 분 있죠? 소개자. 그 다음에 소속돼 있는 가맹점. 가맹점은 소개하시는 가맹점. 그 다음에 NFC라고 본사. 그 다음에 서버 관리. 이렇게 6개의 코드가 자동으로 착 나오면서 600포인트, 6,000포인트가 90원, 900원씩 쫙 들어가요. 네. 몇 명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꽉 찼습니다. 네. 어쨌든 900원씩 들어오면 이 900원이 60원씩 15단계로 쫙 그런데 저희가 와이폰주 주식을 한 주 사면 6,000포인트를 적립해줘서 코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60원씩 15단계로 6명한테 뿌려지니까 몇 명? 90개. 90명의 코드에 60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와이폰주 주식을 한 주 사면 90명한테 가죠. 몇 주 사면? 900명한테 가겠지. 100주 사면 9,000명한테 가죠. 1,000주를 사면 9만 명한테 갑니다. 예. 3, 4일 전에 대전에서 2,000주를 샀어요. 예, 그러면 몇 명한테 간다고? 8만 명한테 6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뿌려줘. 이게 전산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 네, 되게 재밌는 건데. 자, 그러면 나는 6,000포인트를 모아서 90명한테 포인트를 뿌렸으니까 나도
포인트를 받는 그릇이 하나 자동으로 쫙 생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포인트 적립 코드다 이렇게. 이 코드는 나를 포함해서 나보다 늦게 생성되는 코드들이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15단계로 뿌렸으니까 15단계로 연동되겠죠. 근데 줄 때는 한 줄로 날아가고 받을 때는 두 줄로 갑니다. 우리 이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요. 바이너리 트리는 한 단계를 내려가거나 옆으로 걷어갈 때마다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2, 4, 8, 16, 32, 64 이렇게 내려가서 15단계까지 가면 65,535개의 코드랑 내 코드가 연동돼요. 그럼 60원씩 계산하면 약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일상생활을 해서 6,000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하나 생기고 6,000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코드가 하나 생기는 걸 반복하는데 이 코드에는 얼마까지?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적립되도록 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간에 의한 분배 방식, 행운에 의한 분배 방식하고 시간에 의한 분배 방식 두 가지를 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가속을 붙여야겠죠.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전 세계 회원이 전부 다 팀원 회원이 돼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가져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천을, 회원 가입을 많이 시킨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단계를 만들어. 24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자, 누구에겐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팀원이를 써.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나만 쓸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1단계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전산이. 그러면 맥스 최대 24만 원이 적립이 되고 나면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지. 이 사람은 앞으로 6,000포인트가 될 때마다 코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에는 얼마까지? 24만 원이 차면 뚜껑이 닫히고 24만 원이 되면 뚜껑이 닫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 리워드 게임이라고 해요. 100% 리워드 게임. 무슨 얘기냐? 쿠팡을 우리가 3%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만 원을 쓰면 6,000포인트를 적립받고 코드가 하나 딱 생겨요. 우리는 항상 6,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22만 원을 쓰고 코드 하나 받았더니 아무도 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 24만 원까지 적립되도록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쓴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100% 리워드라고 해요. 앞으로 인구의 반, 매장이나 가게에서는 이런 마케팅 설명을 일치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당신이 QR을 찍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당신이 사용한 금액만큼 돌아오는, 이게 다야. 안 할 이유가 없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회사를 찾아오거나 마케팅을 아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 2명을 소개하면 13, 4명을 소개하면 14, 6명을 소개하면 15단계까지 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몇 명? 6명을 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6명이 되고 36명이 되고 216명이 되고 뭐 이러면서 6배로 늘겠죠. 굉장히 무섭게 빨리 번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인구의 반이 지나가면 6명을 소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날이 와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카카오톡을 다 쓰시죠. 근데 카카오톡 신규 회원 6명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팀원이도 어느 날 회원 가입을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얼마짜리 코드예요? 24만 원 쓰죠.
그래도 불만은 없지. 왜냐하면 내가 쓴 금액이 22만 원인데 돌아온 금액이 24만 원이면 내가 쓴 것만큼 돌아오니까 이 마케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400만 원을 받아가도록 설계했더니 이 사람은 얼마 받아가요? 24만 원을 받아요. 그럼 회사 얼마가 남을까요? 1176만 원이 남죠. 이 사람이 평생 코드를 하나만 만들까? 아니지. 6000포인트를 될 때마다 코드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10개를 만들면 3760이 되고 100개를 만들면 3억 7,600이 되겠어. 어마어마한 돈을 회사에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회사가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디로 가느냐? 당첨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당첨금은 처음에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천,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올라가면 매주 한 번씩 이 추첨하는 당첨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코드의 값이 추천한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24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결정이 됩니다. 추천은 회원가입은 무료니까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하고 코드 하나를 만든다는 전제가 되면 주식 한 주만 만 원씩 사면 되니까 총 들어가야 6만 원이면 돼요. 6만 원을 들여서 6명을 소개하면 24만 원짜리 코드가 얼마가 된다고요? 400만 원짜리가 소급으로 적용돼요.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까지 다. 그래서 코드의 값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섯 번째는 코드의 숫자가 몇 개냐. 이게 내 수익의 사이즈를 결정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2025년 4월 20일 날 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8개월이 지나서 9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000개 이상의 코드를 만든 사람이 30명 정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3,000개의 코드를 만든 사람이 6명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 그럼 얼마짜리 코드예요? 400만 원짜리 코드지. 400만 원짜리가 3,000개면 얼마예요? 160억. 120. 여기서 사람들이 120을 계산해 놓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래서 공을 하나씩 빼. 왜냐면 자신감이 없거든. 12억일 거야. 근데 120억.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이제 그때 3,000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120억을 언제 어떻게 찾아가라는 거야? 120억은 고사하고 12억이나 아니면 1%, 1억 2천만 준다래도 좋죠. 야, 나는 그것도 많어. 나는 0.1%, 1,200만 원만 준대도 나는 하겠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이름을 적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설의 기속을 시켜드릴게요. 자, 6,000개 코드를 넘긴 사람이 5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 떼어놓고 팀원이가 잘 되기를, 그죠? 아까 제가 김영규잖아요. 김영규 대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죠? 저는 사고 치지 말게. 이게 돈 모아지면 딴 데다 투자해가지고 홀랑 날려먹으면 내 노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게 굉장히 위해주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평범한 주부가 몇 개월 만에 2,000개, 3,000개, 6,000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안에는 분명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시스템이 뭔지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저희는 이 레버리지를 뭘로 썼냐면 가맹점이라는 걸로 썼어요. 가맹점은 두 가지가 있어.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있고 매장이 없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자, 매장이 있는 가맹점은 뭐냐? 가게가 있는 전체를 얘기해요.
대한민국에는 사업자가 800만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0만이 중소상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옷가게든 뭐든 가게들은 전부 매장 가맹점이 될 자격이 있어요. 하겠다니 그냥 다 무료로 해줘요. 근데 자기 제품을 팔 때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현금이나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10만 포인트만 충전을 해놓으세요. 1원은 1포인트니까 10만 포인트면 10만 원이에요. 이건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내가 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하나 예를 들게요. 아파트 단지가 우리 집은 1000세대가 있어요. 동네에 가면 1000세대짜리 아파트 많이 있죠? 여기에 가면 상가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세탁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매장이 있어요.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이 한 개가 있는 데도 있고 2개,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약 15만 개 정도 있어요. 커피숍보다 미용실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하면 가위만 하나 들면 밥을 먹고 사니까 그죠? 자, 미용실을 예를 드는 이유는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용실은 가맹점을 해.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자 가맹점 사장님이 A라는 미용실에 가서 팀원이 가맹점을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많은 협박에 분갈에 10만 원짜리 가맹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미용실에는 아이템이 있죠. 파마가 있고 커트가 있고 염색이 있죠. 그러면 파마는 6만 원으로 하고 커트는 2만 원, 염색은 3만 원으로 할게요. 야, 우리 동네는 30만 원 하는데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일반 가맹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맹점 사장님한테 그냥 결정을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팀원이 회원을 보내줄 건데 팀원이 회원이 오면 몇 프로를 적립해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챙겨가지고 5% 10%를 불러. 자, 5% 10%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로 할게요. 그러면 6,000원, 2,000원, 3,000원을 주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 팀원이 회원이 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주민이 이제 미용실을 옵니다. 그죠? 오늘 왔는데 팀원이 회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죠? 99.9%는 아니지. 아직 회원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미용실에다가 저희가 드리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휴가를 뽑아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갖다 대고 회원가입을 하면 미용실 밑에 회원가입이 착 됩니다.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늘겠죠? 네. 그죠? 미용실에서 1시간 뭐 파마하는 동안 2시간 잡아놓고 야, 이거 회원가입을 안 하면 너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회원가입하고 파마하면 얼마 줘요? 6,000원 줘요. 무료인데 맨날 오는 손님이니까 안 할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파마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결제를 해야지.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카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포인트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초창기는 전부 거의 뭐예요? 카드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 와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파마를 하고 6만 원을 결제해야 돼. 카드를 결제하려고 해. 이때 파마 앞에, 커트 앞에, 염색 앞에 휴가를 붙여놔요. 갖다 카메라를 대면 파마 결제하기, 커트 결제하기, 염색 결제하기로 바로 들어가. 그럼 거기에 현금 결제하기, 카드 결제하기가 있어. 카드 결제하기를 눌러. 그러면 웹상에 결제, 카드 결제 대기로 이렇게 떠요. 자, 그리고 카드를 꺼내서 미용실 주인한테 주면 6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죠. 그죠? 네.
네. 그러면 퍼머도 받았고 결제도 했어. 뭐만 남았어요? 포인트가 남았지. 그래가지고 가게 주인이 6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그러면 아 우리 웹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 이 사람한테 파마를 해주고 6만 원을 카드로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해. 그래서 가게 주인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에서 포인트에서 6천 원을 딱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적립을 해줘. 6만 원, 6천 원이 딱 정리되는 순간에 6천 원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코드로 바뀌죠. 코드로 바뀌어서 90명한테 60원씩 쫙 뿌려지고 나는 자동으로 그릇이 하나 쫙 만들어져서 이 그릇에는 얼마? 24만 원이 될 때까지 쌓이는 거야. 미용실에서 얼마 썼어요? 6만 원 썼어. 얼마 썼어요? 얼마까지 와요? 24만 원까지 들어. 이걸 안 한다고? 다 하겠지. 근데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회원가입을 시켜. 왜? 우리 가족도 소비 활동을 하잖아요. 쿠팡도 쓰고 편의점도 가고 스타벅스도 간다고. 그 사람들이 쓰는 금액만큼 최소한 리워드 되니까 회원가입이 무료인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회원들이 늘어. 미용실에서는 10명을 가입시켜놨더니 여기가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팀원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일상생활은 쿠팡을 쓰거나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00포인트가 모아지면 코드가 하나 생겨. 1000명이 하나씩 만들면 미용실 주인도 1000개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야, 그러면 코드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6명을 소개한 미용실은 400만 원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1000개면 얼마까지 포인트를 찾아간다? 400만 원짜리가 1000개면 40억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자 가맹점 한 사람이 미용실에 와서 가맹점 하라고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야? 10만 원을 들어갔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 아, 이 사람은 쿠팡도 운영해. 그죠? 편의점도 하나 가졌죠. 주유소도 하나 가졌지. 올리브영도 하나 가졌지. 파리바게트도 하나 가졌지. 매장을 다 하나씩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뭘로? 10만 원. 안 한다고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근데 전달을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 아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뭐라 떠드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김정수 사장님이 A 미용실에 가가지고 시켰더니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죠? 그러면 삐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A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에이 나는 이제 B 미용실로 가. 제가 성격이 혈액형이 AB형인데 잘 삐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항의할 일 있으면 밥을 안 먹어. 밥 안 먹는 게 제일 삐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삐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진정수 사장님이 B 미용실에 가서 뭐라 그러냐? 우리 팀원이가 가맹점을 유치하는데 동네에 일단 하나씩 줄 거야. A 미용실 사장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한다면 너를 먼저 줄게. 그러면 우리가 나는 안 할라 했다가도 옆집에 가 한다 그러면 거기 주지 말고 나 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 미용실이 했어. 우리 회원이 여기서부터 모아지죠? 아파트 주민들이 일로 가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A 미용실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를 B 미용실이 전부 하게 되지. 그죠? 근데 20%, 30% 아파트 주민들이 회원 가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A 미용실에 손님이 줄죠? 왜냐하면 한 군데 가면 지가 파마 6만 원 주고 했는데 23만 원까지 주는데 여기는 파마만 시켜주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A 미용실이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깨달아요.
이제 포인트를 안 주면 그 아파트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져. 맞죠?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김영사님을 불러서 가맹점을 해. 그리고 포인트를 여기는 10% 주는데 나는 20%를 줄게. 10%를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갔던 손님을 다시 뺏어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서 열심히 포인트를 주면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 일용실로 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가맹점이 회원가입을 다 시켜놓고 나면 나중에 한 가맹점은 회원 모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용실만 오는 게 아니잖아. 편의점, 스타벅스 뭐 이런 데 다 써서 포인트를 모아질 때마다 수익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누가 몇 퍼센트를 먹는 게임이냐에 따라서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사업자 가맹점 사장님이 A 미용실을 집중적으로 해주느냐, B 미용실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C 커피숍을 집중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일생의 수익이 바뀌어.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여기는 사업자 가맹점이고 여기는 매장 가맹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미용실 주인이 친해지니까 옆에 세탁소, 옆에 편의점, 옆에 뭐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개를 해. 근데 매장 가맹점은 가맹점을 추천할 권리가 없어요. 누가만 있다? 사업자 가맹점만 있어. 그러면 나 사업자 가맹점은 이 사람이 소개할 때마다 가맹점이 하나씩 늘어. 맞죠? 근데 이 가맹점 하나에서 1000개의 코드가 나오면 사업자 가맹점도 1000개가 나와. 그래서 사업자 가맹점이 되면 순식간에 관리 가맹점이 10개, 20개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짰어요. 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사업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내가 순대국집을 하면 순대국이 많이 팔려야지. 미용실을 하면 미용실 손님이 많아야지가 1번이지. 그래서 여기는 보조수단이야. 근데 사업자 가맹점은 이게 전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벌어가는 수익의 10배, 20배의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전이야. 네? 사업자 가맹점, 법가맹점 차이가 뭔 뜻인지 다시 한번 잠깐 졸았죠? 아니 이게 머리에 딴게 전화가 들어오고. 자, 이거는 넘어가고. 왜냐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걸로 숙박료를 많이 내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